여러분 반갑습니다. 제제 리더입니다. 금일 2022년 9월 6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. 자, 오늘 우리 시장 반등에 좀 성공을 했죠. 코스피가 0.26% 반등을 했고요. 코스닥이 1.04% 반등을 했습니다. 단기 좀 낙폭이 코스닥 시장이 좀 컸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반등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좀 들어온 부분도 좀 강한 반등에 성공을 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자, 어제 미국 시장은 노동절로 휴장이었죠. 근데 제가 어제 미국 시장이 좀 개장하는 걸로 착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, 그 부분 좀 잘못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. 자, 오늘 나스닥 선물이 살짝 플러스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이 그나마 약하게 반등을 했지만 뭐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오늘 미국 시장이 좀 반등에 성공을 한다면 내일까지 좀 우리 시장도 좋은 분위기를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. 그렇지만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이 봉의 길이는 정말 볼품이 없죠. 코스피 시장은 양봉 도지 캔들로 만들어졌고요. 코스닥 시장은 양봉 단봉 캔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눈치 보기 장세가 만들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죠. 오늘 뭐 종목들의 움직임도 보면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이 가스 공급 중단 이슈로 인해서 뭐 에너지 관련주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조금 움직이고 그리고 정말 시총 가벼운 좀 잡초 같은 종목들만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었거든요. 예, 그만큼 시장의 종목들의 움직임도 뭐 별로 좋을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바로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는 오늘 세 종목 좀 대응을 해봤는데요. 나노엠텍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나노엠텍은 제가 어제부터 계속 매매를 했던 종목이죠. 자, 오늘까지 계속 좀 매매를 했고요. 어제 상한가 들어갈 무렵에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이렇게 좀 tum에 떨어질 때 요 구간에서 제가 매수를 해서 여기 이제 돌파된 고점 자리였죠. 자, 여기서 매수를 해서 일부 수익 구간에서 정리를 좀 했고요. 나머지 물량 들고 있는 거 오늘 시초가와 시초가 조금 이상해서 저는 수익을 챙기고 좀 마무리를 했어요. 그랬더니 슈팅이 또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요. 한 10%가 넘게 나왔는데 뭐 제가 매수한 데서부터 한 10% 넘는 수익권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만족하고 일단 매도를 했고요. 자,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을 계속 좀 지켜봤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고점 찍고서 또다시 이제 투매가 좀 떨어졌죠.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일부 매수를 했는데, 자, 일부 매수한 이후에 아래쪽으로 좀 더 깊게 빠졌어요. 그래서 뭐 시초가 부근 조금 위쪽에서 일부 물량 좀 추가로 매수를 하려고 보고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떨어지질 않아서 이렇게 반등 나올 때 일단 저는 약수익권에서 좀 수익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오후장에 또다시 이제 이런 저점 자리 이탈을 하면서 여기까지 떨어졌는데, 뭐 이런 시초가 자리는 오늘 또 위쪽에서, 이쪽 상한가 위쪽에서 또 거래가 많이 터졌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위쪽에서 매수를 해서 반등을 좀 강하게 하진 못했죠. 좀 약하게 반등이 나와서 한 2% 정도 수익권이 발생을 했고요. 일단은 또 일부 물량은 수익을 챙기고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. 그래서 일부 물량만 또 홀딩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. 내일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나누엔텍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매매했죠. 일단은 어제 상한가 들어갔다가 상한가 툼에 떨어질 때 지지저항 라인 잡아서 일단 매수해서 일부 물량 수익 챙겼고요. 나머지 물량 오늘 시초가와 조금 이쪽에서 바로 이제 수익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 고점 찍고 떨어질 때 또 매수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더 빠졌죠. 근데 아래쪽에서 제가 추가 매수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안 와서 일단은 수익 줄 때 수익권에서 좀 수익 챙겼고요. 그리고 오후장에 다시 이제 또 하락을 줘서 매수를 좀 해봤고요. 그리고 반등이 나와서 한 2% 수익권에서 일단은 또 수익을 챙겼습니다. 그래서 일부 물량 좀 홀딩을 하고 있는 건 내일 좀 움직임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나노엔텍 매매는 좀 마쳤고요. 오늘 거래가 더 터지는 또 강한 종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차후에 움직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종목 3기 매매를 좀 했는데요. 자, 3기가 오늘 아래권에서 이렇게 쌍바닥 만드는 구간, 고점 자리를 좀 돌파를 하면서 장대 항봉으로 좀 만들어졌죠. 그런데
아직은 이런 매물대에 갇혀 있는 위치라 뭐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는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. 오늘 거래대금 한 1,000억 터지면서 움직임이 괜찮긴 했습니다. 이슈도 좀 있었고요. 포르쉐 상장 추진 수혜 기대감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포르쉐 관련주로 오늘 좀 움직였어요. 근데 일봉상의 모양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거래대금은 강하게 터졌는데 좀 강하게 상한가에 굳히지는 못하는 흐름이었습니다. 장중에 좀 슈팅이 강하게 나왔죠. 오전장에 슈팅이 강하게 나오고 이렇게 눌러줄 때 저는 일단은 매수를 좀 했는데요.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강하게 움직이질 못하더라고요. 아래쪽으로 좀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는 모습에서 조금은 일봉상의 위치도 그랬고 눌림이 나올 때 이렇게 윗꼬리가 계속 달리는 모습들도 사실 조금은 별로였거든요. 그래서 반등을 줄 때 제 매수가를 터치를 하고 빠르게 좀 반등을 나오길 바랬는데 아래쪽으로 좀 더 빠지는 모습이 약해 보여서 저는 그냥 본전가에다가 매도하고 수수료만 벌고 좀 마무리를 했어요. 자,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매매했죠. 자, 이렇게 슈팅 주고서 눌러줄 때 일단은 매수를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강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일단은 본전가 조금 위에서 매도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쭉 행보하다가 결국에는 슈팅이 나왔죠. 뭐 이 기간 이 짧은 구간은 아니죠. 버텨서 뭐 수익을 낼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뭐 좀 빠르게 반등을 원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것과는 조금 분위기가 안 좋게 느껴져서 저는 본저가에 매도하고 나왔습니다. 이렇게 3기 매매에 좀 맞췄고요. 자, 화성 밸브 매매를 좀 했는데요. 자, 화성 밸브도 오늘 움직임 괜찮았죠. 계속해서 윗구간에서 만들어졌던 이런 박스권 구간을 요렇게 이제 종가 베팅 모양을 만들었던 캔들이 있어요. 이날 제가 이제 지켜봤는데 이게 몸통 길이가 8%가 넘는 구간이어서 이거를 이제 지켜만 봤습니다. 매매는 안 했는데 결국에는 오늘 슈팅이 나왔죠. 하루 쉬고. 근데 이게 오늘 아래꼬리 달면서 아래쪽으로 깊게 빠졌기 때문에 이게 그저께 종가 베팅 했다 하더라도 이 구간을 버티기는 어려웠을 겁니다. 이거 거의 뭐 물량 아마 털렸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. 마이너스 8% 구간까지 갔었기 때문에 어쨌든 종가 베팅 모양 만들고 하루 쉬고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뭐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. 근데 오늘 장 초반부터 움직인 게 아니고 장 후반부에 갑자기 좀 움직였죠. 자, 이슈가 좀 있었고요. LNG 수급 대란 배관망 확대 이슈로 국내 1위 업체로 좀 부각이 되면서 오후장에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. 자, 이 종목을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슈팅 이후에 이제 첫 번째 눌림 자리 제가 공략을 좀 하려고 지켜봤는데 제 매수가 딱 두호가 위에서 반등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아쉽게 이거를 좀 매매를 못했고요. 여기서 체결이 됐다면 빠르게 뭐 수익을 좀 챙겼을 종목인데 좀 지켜봤습니다. 이 고점 자리 돌파하는 것도 좀 지켜보고 자, 이렇게 떨어질 때 일단은 이 고점 부근에서 제가 매수를 해봤어요. 근데 아래쪽으로 더 빠져버렸죠. 그래서 여기서 저는 반등을 기대를 했는데 좀 더 아래쪽으로 깊게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 줄 때 제 매수가 위로 올라오는 자리에서 저는 바로 매도하고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. 그랬더니 아래쪽으로 더 빠졌죠. 그래서 이 종목도 본전 구간에 좀 매도하고 마무리가 됐고요. 자,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 자리가 좀 아쉬웠어요. 여기서 딱 주호가 위에서 반등이 나와서 이거를 좀 수익을 못 챙겼습니다. 그리고 나서 여기 다시 돌파된 고점 자리 떨어지길래 거기서 정확하게 매수했죠. 근데 아래쪽으로 더 빠져서 제 매수가 한도가 위에서 매도하면서 본전가에 마무리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세 종목 좀 대응을 해봤고요.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거래 대금도 뭐 그렇게 강하게 터지는 종목들도 아니고 시총이 정말 무슨 1,000억도 안 되는 종목들의 움직임만 좀 가져가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. 계속 이제 눈치 보기 장세가 만들어지면서 시장에 돈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잡주들에게까지도 이제 좀 돈이 흘러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랄까요? 아무튼 뭐 그렇게 좋은 시장의 질은 아닙니다. 자, 바로 특징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리아 FT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코리아 FT가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죠. 근데 이 종목도 이제 아래쪽에서 쌍바닥 만들고 단기 고점 자리 돌파하는 상한가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매물대가 있는 자리에서 또 부딪히는 자리죠. 그래서 내일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거래 대금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. 520억 정도밖에 안 터졌고 이슈는 좀 있었죠. 세계 최초 친환경차 캐니스터 포르쉐 공급 이슈로 좀 상승이 나왔어요. 이 포르쉐 관련주 오늘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자, 분봉상 움직임은
시초가 갭 띄운 이후에 아래쪽으로 빠졌다가 급등이 나왔죠. 그리고 좀 횡보하다가 이제 상한가 들어갔는데 어쨌든 뭐 상한가는 안 풀고서 강하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위쪽으로 좀 한 차례 더 슈팅이 나온다면 슈팅이 나오는 구간 관심 있게 보면서 뭐 대응할 자리가 있다면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두 번째 종목으로 RN2 테크놀로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렌투 테크놀로지도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. 이 종목도 뭐 거래대금 180억 정도밖에 안 터졌고요. 이게 또 시총이 진짜 640억밖에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에 오늘 돈이 좀 흘러들어가서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들의 출현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죠. 그래서 별로다. 사실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건 그만큼 매매할 종목이 없다라는 이야기와 같다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. 자, 이 종목도 이슈는 좀 있었습니다. 2차전지 폭발 차단 부품 본격 매출 기대 이슈로 좀 상한가에 들어갔어요. 자, 이 종목도 이제 상한가는 좀 급하게 들어갔습니다. 살짝 횡보하다가 난데없이 이제 쭉 슈팅이 나오면서 상한가에 들어갔고요. 한 차례 좀 상한가가 풀리면서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이제 상한가 굳히고서 장 종가까지 잘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도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나노 CMS도 상한가에 좀 들어갔죠. 자, 이 종목도 뭐 일봉상의 위치는 완전 별로죠. 거래대금 마찬가지로 채 100억도 안 터졌고요. 역별 이제 하락 추세에서 지금 바닥권에서 나온 두 번째 상한가죠. 여기서 한 차례 좀 상한가가 나왔던 종목이고, 이 종목도 이슈는 좀 있어요. 전기차 핵심 실리콘 전력 반도체 시장 진출 이슈가 좀 있습니다. 분봉상 이 종목은 더 급하게 상한가에 좀 들어갔죠. 뭐 숨도 안 쉬고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상한가 굳히고 풀리지 않은 모습은 괜찮긴 한데 이 종목도 뭐 시총이 999억입니다. 그러니까 뭐 1000억짜리라고 봐야 되는데 오늘 이제 이런 종목들만 좀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이 종목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. 일봉상의 위치면 뭐 거래대금도 그렇고요. 다만 이제 상한가만 좀 강하게 붙였다라는 것뿐이지 그 외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3기 좀 보도록 할게요. 자, 3기는 제가 이제 매매했던 종목인데 아쉽게 저는 매도를 하고 본전가에 나왔는데 얘는 또 강하게 슈팅이 좀 나왔죠. 그렇지만 이 종목도 이제 이렇게 매물대에 갇혀 있는 자리고 상한가 굳히지 못한 부분 거래대금 이렇게 1000억 정도 터지는 이런 종목들이 좀 상한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은 상한가에 못 들어가고 시총이 1000억도 안 되는 그런 진짜 잡주 같은 종목들만 움직이는 정말 답답한 시장인 것 같아요. 자, 문봉상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죠. 이렇게 슈팅 준 이후에 이렇게 이제 다중바닥 만들고 여기서 이제 거래 터지면서 정확하게 정거장 매매 패턴 만들어졌죠. 이렇게 지지받고 반등 나오면 되는데 여기서 한 차례 더 깊게 빠지긴 했습니다만 뭐 저점은 지켜주는 선에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여기 이제 돌파하는 자리에서 대응했어도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눌림 매매 대응을 했다가 그냥 본전가에 빠져나왔죠. 자, 어쨌든 뭐 분봉상 흐름도 괜찮았는데 상한가에 좀 들어가지 못한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고요. 이 종목도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.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우리 시장은 그래도 반등에 좀 성공을 했어요. 양봉 도지 캔들로 만들어졌고요. 제가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강하게 슈팅을 주는 양봉 캔들이 만들어지긴 좀 어렵다. 좀 단봉의 캔들로 이렇게 반등을 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죠. 목요일에 있을 선물 옵션 만기일도 그렇고 또 추석 연휴로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지금 구간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긴 어렵다라고 보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봅니다. 자, 오늘 이제 수급적인 측면도 별로였습니다.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여줬고요. 오늘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좋았죠. 그랬던 이유는 이제 양매수가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던 거고요. 외국인과 기관이 오히려 이제 코스닥 시장에 좀 수급을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. 자, 환율은 오늘도 또 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. 진짜 어디까지 상승을 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. 장중에 또 이제 신고가를 뚫었죠. 그래서 1380원까지 갈 건지 뭐 1400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구간에서 한 차례 좀 강하게 슈팅을 줬다가 윗골이 달리는 그런 캔들이 만들어진다라면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아래쪽으로 좀 빠질 수도 있거든요. 그러면 시장은 단기 좀 반등을 할 수 있는
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는 그렇게 만들어지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연휴 끝난 이후에 아마 그런 모습이 좀 만들어져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자,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반등을 강하게 해줬고요. 자, 어제 만들어진 음봉 캔들을 다 감싸는 양봉이 만들어졌죠. 자, 이런 건 아주 좋습니다. 코스닥 시장은 770포인트를 지지를 해줬고, 양봉 캔들로 어제 음봉을 다 잡아먹었기 때문에 단기 요런 이제 횡보 구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 좀 잘 마무리하고 770포인트 이탈을 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 좀 모양을 만들어 가면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반면에 이제 코스피 시장이 말씀드렸던 2420포인트를 좀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, 그 부분을 좀 빠르게 회복을 못 해주는 부분이 좀 아쉬워요. 그래서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이제 개장을 하면 오늘 나스닥 선물이 살짝 이제 플러스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 좀 이어가서 다우와 나스닥이 반등에 좀 성공을 한다면 내일과 내일 모레에 걸쳐서 좀 2420포인트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양봉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은 단기 5일선을 회복을 하는 흐름과 동시에 이제 2420포인트를 회복을 하니까 이렇게 이제 횡보하는 단기 박스권 만들어줄 수 있다. 좀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. 여전히 뭐 시장의 상승 모멘텀은 없고 이 하락 압력이 이 많은 이슈들이 더 많기 때문에 시장을 좀 버텨주는 흐름만 보여줘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2420포인트 안으로 들어와서 단기 횡보하는 흐름을 가져가는 게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나서 좀 이벤트들 선물 옵션 만기일과 또 추석 연휴 지나고 또 CPI 발표 이후에 그 다음 주에 FOMC 회의까지 지나가면서 한 10거래일 정도? 한 그 정도 걸리겠죠. 한 10거래에서 12, 3거래일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럼 한 2주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 기간 동안 좀 버텨주면서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으로 만들어진다라면 다시 한번 또 위쪽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시장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물론 뭐 아래쪽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. 외국인이 진짜 환율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매도 물량을 쏟아낸다면 2350포인트까지도 역연자로 이렇게 하락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건 뭐 알 수는 없죠. 그렇지만 이렇게 만들어지기 않기를 좀 바래 보고요. 횡보하는 모양으로 잘 만들어지면서 이런 2420포인트 저점 지켜주는 선에서 마감이 되고 이벤트들이 다 마무리되고 좀 반등을 노려보는 그런 시장 만들어지길 좀 바래 봅니다. 자,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.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JJ 리더였습니다.